다시 산다면 살 거냐? 네, 이 차가 똑같이 살 거냐? 아니면은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왠지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예.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거든요.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차에 대해서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아니요. 차에 대해 이번만큼 말을 많이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는 25이고요. 25? 네. 우와, 네. 경기도 하남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차량은 2022년식 BMW 네. 320i M 스포츠 등급이고요. 네. 그냥 2000cc 터보 후륜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찍어왔던 G바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실내가. 네, 이게 뭐죠? 이게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네. 좀 크고 터치도 널찍널찍하고 내비도 크게 볼 수 있고 캐리가 된 거죠? 이게 페이스리프트 LCI라고 하더라고요. LCI. 네, BMW는 LCI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3년식 아닌가요? 예, 23년식. 근데 방금 전에 22년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년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차로 당연히 뽑으신 거겠죠? 예, 진짜.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네. 제가 하남에서 제일 빨리 출고를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출고라. 1호차인가요, 대한민국?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남시 1호차? 하남시 1호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걸로 자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전국으로 하면은 한 몇 호차 정도 될까요? 그거 딜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낯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못 여쭤보셨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주행한 키로수 궁금합니다. 지금 1600km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야, 3개월 동안? 예. 차량을 굉장히 아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요, 탈 일이 많이 없습니다. 탈 일이 많이 없어서. 네. 계약 후 인도기간 궁금해요. 차량 걸린 네, 기간이요? 계약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LCI 전 거를 계약을 해놨다가 네. 이제 LCI로 넘어간다 해서 이제 차가 없다고 해서 LCI 전께 이걸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한 건데 자동으로 넘어가서 기다린 거는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계약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하면 총 3달, 그러니까 LCI 전 거를 2달 기다렸고 LCI 된 거를 한 달 기다렸고.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타셨는지. 첫 차입니다. 인생 첫 차인가요? 예. 우와, 인생 첫 차 BMW로 멋지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매한 이유 좀 여쭤봐야죠. 이 차 말고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왜 BMW를 구매를 하셨는지요? 근데 사실 선택지라고 하면은 뭐 네. 아우디, 뭐 벤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BM이 제일 좋아요. 뭐 가격적인 면에서나 뭐 디자인 면에서나 또 제가 젊고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우디가 아닌가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우디긴 한데 아우디는 솔직히 좀 그게 없었어요. 전륜이고 조금 좀
후륜을 좀 선호하셨구나. 네, 후륜을 좀 선호했었고. 벤츠는요? 벤츠는 비싸잖아요. 아, 비싸서? 네. 그러면 그냥 선택지가 BMW밖에 네. 없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엔카를 보면요, 네. 이게 또 등급이 또 되게 많거든요. 네. 일단은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혹시 이 가솔린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가솔린으로 선택한 이유. 네. 일단 전기차는 네. 조금 제가 첫 차다 보니까 음. 뭐 기름 넣는 거 뭐 전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그냥 남들 다 타는 휘발유 차 타고 싶어서 탔고, 디젤은 일단 배기음이 안 나서 배기음이 안 나서. 배기 튜닝을 한 건 아닌데.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뭐 럭셔리도 있고 320 M 스포츠 뭐 등등등 되게 많은데 320i M 스포츠를 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브레이크가 이제 M 스포츠 브레이크, 서스펜션도 M 스포츠 서스펜션 이런 거 들어가고, 외관이 일단 더 멋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M 스포츠로 하셨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차량 금액이죠. 어떻게 될까요? 차량이 5,900만 원 정도의 차량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예. 할인은 400만 원 받아가지고. 400만 원. 네. 결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제는 이제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네. 이제 달달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거 네. 몰래 하신 건 아니죠? 네, 몰래 한 거는 네. 죄송합니다. 저 몰래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아버님 신용카드로 하셨다길래.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보험료인데요. 네. 보험료는 얼마씩 나왔어요? 보험료가 2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250. 자차 다 넣으시고.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주님께서 아버님께 이제 차값 해가지고 아버지가 조금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100만 원씩 음. 달에 드리고 있고. 몇 년 동안이요? 5년입니다. 5년. 그러면은 근데 뭐 차를 5년 동안 다 타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네. 자, 그리고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거 넣고 계세요? 고급유를 넣고 있어요. 일반유는 네. 한 번도 넣은 적이 없고. 권장 자체가 또 고급유잖아요, 그렇죠? 네. 권장이 이거 논란이 있어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반유, 고급유 논란. 가끔 가다가 이제 네. 일반유 넣으신 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까 그냥 질문 대본이어서 여쭤봤어요. 근데 또 일반유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 차에 대해 별로 사랑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 완전 앵꼬일 때는 넣어본 적이 없는데 계속 네. 주기적으로 넣어줘서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또 연비가 제 거는 안 좋아서 좀 밟아대는 스타일이라 저는 한 700km 정도 나와요. 700km? 네. 그렇다면 차주님 이게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는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시내 주행하면은 10 이상 넘기기가 힘들어요. 한 9.9km 정도? 더 낮은 것 같아요. 몇 정도 나오는데요? 저는 더 낮은 것 같아요. 8? 8 정도? 8 정도.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 탔다. 고속도로 타면은 이제 한 13, 14까지는 올라가는 거 봤는데 막 먹고 더 연비 주행하면은 아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차 사기 전에 사실 이 정도 연비는 뭐 예상은 하셨죠? 네. 자, 차량 용도는 그냥 뭐죠? 드라이브용? 출퇴근용? 네, 드라이브도 하고 네. 뭐 출퇴근도 하고. 저 차 뒤에다 일단 잠시 세울게요. 버스 뒤에. 네, 버스 뒤에다 안전하게. 일단은 내비 소리가 계속 굴리기 때문에 버스 뒤에다가 안전하게 정차를 좀 하고. 예. 이거는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좀 안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한 달 유지비, 한 달에 이 차에 대해서 한 주유비 정도만 여쭤볼게요. 한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주유비 제가 네. 한 2번 정도 넣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완전 풀로는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넣으시구나. 네, 나눠서 넣고 있어요.
한 5만 원씩 나눠서 낸다 보면 되겠네. 네, 한 그 정도씩. 그 정도. 그래서 유류비는 크게 좀 이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막상 차 사기 전과 차 산 뒤로도 또 다르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차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네. 디자인은 솔직히 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할 게 없다. 네, 그전 디자인보다 더 예쁘다. 외관이. 네. 그리고 완성된 디자인이지 않을까 이게. 이게. 네. 뭐 근데 그 디자인은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앞범퍼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도 많이 바뀌고 네. 뒤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얘가 큼지막하게 디퓨저 모양처럼 돼 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실내 디자인을 한번 가봐야죠. 실내 디자인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내 디자인 일단은 네. 제일 말 많은 게 이 기어봉 없어진 거. 음. BM이 기어봉이 없어도 되겠냐. 근데 저는 없어도 되게 편합니다. 기어봉이 없어졌다. 네. 작아진 게 아니라 없어진 거죠? 네,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기어 레버라고 하는데 그냥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밑에 거의 네, 이거 작아졌다. 국산 차들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또 논란인가요? 이거 근데 사기 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차 고를 때 카페 같은 데서 보면 BM이 무슨 기어봉이 없냐. BM은 기어봉인데. 그런 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뭐 이 또 디스플레이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공조기도 좀 없어졌고. 네. 어떠세요? 일단 네.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은 크기는 한데 이게 약간 이슈가 있어요. 저는 시동을 껐다 킬 때 여기 그래픽 한번 껐다 켜볼까요? 네, 어떻게 됩니까? 껐다 키면은 원래 네. 이렇게 싹 꺼졌다가 이게 처음에 부팅하는 것처럼 올라오거든요. 네. 그게 그래픽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예. 지금은 안 깨. 차에서 내렸다가 타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래픽이 깨질 수가 있다. 근데 뭐 이런 계기판 쪽 그런 그래픽은 깨지는 게 아니라 불 좀 켤게요. 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일단 실내 디자인은 뭐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근데 뭐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공조기가 원래는 직관적이었잖아요. 예. 여기가 예. 매우 편하게 눌렀었는데 예. 지금 없어졌단 말이죠. 이거 좀 안 불편하신가요? 근데 진짜 급하게 눌러야 되는 건 막 이런 데 있고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기는 한데 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열선이라든가 풍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서 눌러줘야 돼가지고 네.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모든 차가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차주님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세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요, 저는 불편한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네. 자, 이 차를 처음 tas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어요? 뭐 그냥 마냥 좋았죠, 저는. 마냥 좋았다. 예. 차 시동 걸고 예. 악셀을 밟았을 때도 마냥 좋았다. 예.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뽑기운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죠? 근데 뭐 그런 이슈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거 저기 그래픽이 깨진다 정도가 네. 일단 있는 거는 같은데, 그렇죠?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튜닝한 거는 없죠. 네. 이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 네. 장거리 운전해도 편하고 이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다 돼가지고 네. 굉장히 편안합니다. 또 또 제가 딱 제 신체 사이즈 제가 지금 키가 176인데 네. 딱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한 70kg? 70kg 정도? 혹시 이런 체형이면 이 차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키가 아무래도 좀 더 크면 더 답답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최대로 내린 거거든요. 이 시트 높이를. 네네.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 크시면 조금 답답하시지 한 않을까요? 10cm 정도만 크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제 이 차는 생각 안 하지 않을까요? 한번 좀 만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BMW 핸들 그립감은 어떠신가요? 뭐 나쁘지 않고 아직 뭐 얼마 타지 않아서 뭐 늘어나거나 뭐 변색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 굉장히 좋아요. 묵직하죠? 네, 묵직합니다. 그럼 또 차종에 따라서 막 가벼운 핸들도 있고 네, 그쵸. 무거운 핸들도 있는데
사실 BMW는 좀 무거운 편에 편이죠. 속하긴 하잖아요. 그쵸. 예, 더군다나 M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무게감을 좀 더 선호를 하신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굉장히 괜찮다. 자, 그리고 뉴턴했을 때의 회전 반경, 주차했을 때라든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는데 그거는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이 주차 보조 시스템 중에서 네. 후방으로 이동할 때, 후진할 때 가끔 이제 뭐 있으면 이제 콱 하고 서버리는 게 있거든요. 아, 센서. 센서. 네. 그게 조금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끔 살살살살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살살살살 밟아서 네. 조금씩 거동을 해야 되는. 어.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야, 근데 그거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쿵 멈추는 거죠. 네,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네. 네, 뒤로 보면서 이렇게. 네. 갑자기? 꽉 하고 이제 디스크를 잡아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박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냥 천천히. 예, 그냥 조금씩 가면, 근데 같은 거리더라도 조금씩 가면 이렇게 콱 안 서요. 천천히 조금씩 밟아서 움직이면은 그냥 들어가지고 좀 슝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콱 서버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야,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나요? 적응돼가지고 근데 아, 이거 적응할 게 맞네요. 예, 좀 적응해야 돼요. 좋으면 좋은 거고 적응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근데 뭐 네. 주차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네. 운전석쪽 창문 쪽 차주님 시트 포지션에서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예, 여기죠. 모든 버튼들이 다 정위치에 좀 있으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네, 다 정위치 다 있다. 네, 창문 전부 다 원터치죠? 네. 앞뒤 전부 다. 죄송해요. 아, 근데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게 전화번호가 안 나와서 아, 예. 네, 굳이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예. 핸들 보니까 좌측이 반자율 주행이고 예. 우측이 볼륨 음량인데 요거는 좀 어떠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음. 가다가 음. 그냥 조금 막힌다. 그러면 딱 누르면 바로 핸들하고 속도하고 보조해주는 기능 켜지고. 이거 말고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이게 그 반자율 주행 활성화시키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자율 주행했을 때 속도 올리는 거. 속도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면 10km씩 올라가거든요. 보통 활성화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많이 써요. 아, 그것만 많이 쓴다? 네네네. 자, 그리고 우측은 볼륨인데 딱히 뭐 특이사항 없죠. 예. 네, 뭐 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전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이 볼륨이 왼쪽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왼손으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음악 들었을 때 볼륨을 왼손으로 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분이 좀 계셨는데 차주님은 그분은 한 손으로 굉장히 오래 운전을 하신 분 같아요. 예, 한 손으로 굉장히 오래 운전을 하셨던 분 같고, 차주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도 운전을 하고 가끔 가끔 힘들 때는 이렇게 편하게 한 손으로도 운전을 하는데 굳이 불편한 건 못 느끼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뒤에 패들 시프트 예. 편의성 위치 다 괜찮나요? 네, 괜찮은데 조금 짧긴 하거든요. 아, 조금 짧아요. 짧다는 게 이제 연장 키 같은 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여기 밑에가 좀 짧아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잡았을 때 중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손가락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손 그냥 라지 보통 사이즈 같은데 차주님? 예. 자, 그 다음에는 뒤쪽에 보니까 깜빡이하고 와이퍼. 넌 특이사항 있나요? 깜빡이 와이퍼. 뭐 없죠? 예, 뭐. 딱히. 예. 자, 그리고 계기판으로 넘어가서 계기판 시인성, UI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식인데 차주님 개인적인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일단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계기판 보면은 RPM 게이지 있고 속도 네. 게이지 있는데 여기 중앙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다른 차들은 이걸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N만큼 아는 길은 조금이라도 아는 길은 그냥 이것만 보고 가면 돼서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애플 카플레이잖아, 그쵸? 예. 카플레이로 했을 때 이게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 그쵸? 예. 순정 대비는 나오긴 나오죠? 근데 순정은 아마 당연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거기 나오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다. 예. 그 정도? 네. 자, 그리고 HUD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예, 있습니다. 네, HUD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제가 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HUD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엄청 큽니다. 제 기준에서는. 크고 잘 보여서. 크고 잘 보여서 좋다. 네. 그리고 그것도 다 길 안내 똑같이 나오나요? 길 안내가 이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순정은 나올 텐데, 그쵸? 예. 순정 대비 쓰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플레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카플레이가 이게 무선이에요, 유선이에요? 무선입니다. 무선. 오, 좋다. 자, 그다음에는 모니터로 넘어가서 모니터는 어떤 것인가요? 모니터. 이거요? 네.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괜찮나요? 조금 홈 버튼이 좀 작은 게 오. 홈 버튼이 작은 게 좀 불편하긴 한데 뭐 대충 한 조금만 더 크면 좋지 않았을까. 뒤로 가기 버튼이 좀 화면에 비해서 너무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그거 말고는 뭐 다 큼지막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공조기 쪽은 아까 다 말씀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쪽, 이쪽은 특이사항 별로 없죠. 네, 누르기 편합니다. 누르기 편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스타트 버튼, 조그 다이얼 쪽인데 이쪽에 있는 버튼 뭐 위치라든지 편의성 어떠신가요? 여기가 이제 기어봉. 거기가 제일 만족스러워요, 저는. 사주님은? 네, 딱 이렇게 팔 딱 거치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편해가지고 한 손으로 깠다 손가락으로. 전 굉장히 편합니다. 나머지도 뭐 다 불편한 거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스포츠 컴포트 모드?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모두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다른 곳에 넣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거는. 여기 말고는. 그래도 저거 누르면 되는 거죠? 모두 누르면 똑같이 다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른 거는 다 안 보고 움직이는데 얘는 이 엔진 스타트 버튼 누를까봐 좀 보면서 누르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바로 저거 눌러도 되잖아, 모드로. 네, 근데 이거 좀 적응하려고. 적응하시려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납 공간인데요. 예. 컵홀더라든지 앞자리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일단 원래는 LCI 전에는 여기에 또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네네. LCI 넘어오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넣을 게 많을 텐데. 뭐 선글라스라든지. 예. 그렇죠? 없어졌구나.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크게 문제 없다라 보면 될까요?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 차주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단 막 많이 딱딱해 본 차들을 많이 타봐가지고 첫 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른 지인분들 차 막 일체형 서스 이런 것들 타면서 네.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얻어 타다가 이거 타니까 천국이죠. 엄청 편합니다. 뭐 다른 손님분들 태우실 때도 굉장히 조용하고 편하다고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뒷자리 승차감도 뭐 손님이 태웠을 때 뒷자리 승차감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뒷자리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좁습니다. 실내 공간이? 예, 좁습니다. 승차감은요? 승차감 일단 좁은 거에 일단 첫 번째로 불편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레그룸이겠죠? 예. 좁다는 게 그렇죠? 예. 네. 승차감은 앞자리보다는 나쁘기는 한데 뭐 크게 막 못하거나 멀미하겠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나쁘다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나쁘다는 기준. 네, 앞자리보다 나쁘다. 어떻게 나쁘다 생각하시는지. 일단 뒷자리로 오게 되면은 좀 소음이 더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승차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소음 부분. 예. 소음이 좀 뒷자리에서 좀 나는 것 같다. 소음 나요? 네? 소음이 나는 거죠? 아니, 소음이 나는 게 아니라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더 소음이 많이 나니까. 예. 그런 거 따졌을 때는 네. 앞자리보다는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지 않나. 왜냐면 뒷자리를
크게 만들어 놓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가속력. 가속력은 조금 불만족스럽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이게 적당하다라고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럽다. 근데 더 빠른 차를 타고 싶은데, 금방 적응해 버린다는 거구나. 쉽게 예, 얘기하자면. 그렇죠. 예,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예.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최고 속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솔직히 그냥 꿈속이에요. 꿈속에서요? 네, 실제로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네. 꿈속에서 제가 한 260까지 밟아봤거든요. 잠깐만요. 저기 다 올라가요? 네. 네. 그렇게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안정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속 직진 안정성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뭐 크게 뭐 차가 막 날아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뭐 저는 핸들에 초집중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한 번 쏘고 그 속도 다시는 안 써요. 무서워서. 그렇죠. 무섭기도 하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고속 안정감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아니면 속도 한 몇 가지는 뛰어나다? 한 네. 180km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돌 수 있지 않나. 그 이유 하면 조금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차가 속도 이제 뜨는 것 같은. 반대로 브레이크 제동력은 어떠세요? 브레이크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잘 쓰고 네. 뭐 그렇게 막 서킷을 가서 막 자주 밟아본 거는 아닌데 뭐 시내 주행이나 뭐 일반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브레이크입니다. 코너링도 뭐 제일 이게 뭐 명차라고 불리는 게 또 그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3 시리즈가 또 그렇죠. 코너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좋습니다. 차주님 또한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그러니까 뭔가 돌렸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변속이 이렇게 늦어 빨라 뭐 기타 등등등 타시면서 했었나요? 가끔 조금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깊게 밟으면은 네. RPM을 완전히 거의 레드존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지금 신차라 가지고 좀 엔진 길들이게 한다고 좀 그렇게 안 올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그게 정상이죠. 스포츠 모드에서 레드존까지 치는 게. 그런 거 말고는 기어 변속 타이밍 저는 뭐 그냥 부드럽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모드별 변화인데요. 여기 뭐 에코프로,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죠. 아니요, 스포츠 플러스는 없어요. 그냥 스포츠까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주님은 주로 이제 컴포트 많이 쓰나요? 네, 시동 커지면 컴포트 상태고 자동으로. 네, 좀 길이 뚫려 있다 그러면 스포츠, 시내다 그러면 그냥 에코 쓰고 다닙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네.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배기는 조용합니다. 근데 일반 차보다는 조금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일반 그냥 뭐 국산 승용차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스포츠성이 있는 촉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엔진 소음 같은 경우도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차 안에서는. 자,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스피커가 저는 만족을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만족을 하시고 근데 이제 좀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족한 스피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스피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차를 사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내 사이즈인데요. 네. 뒷자리. 일단 레그룸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등받이랑 헤드룸은 어떠세요? 등받이랑 헤드룸. 네. 등받이 각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레그룸이 제일 좁아서 등받이랑 뭐 헤드룸은 크게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일단 같습니다. 뭐 레그룸이 좀 너무 좀 작은 거. 그리고 2열 폴딩도 되죠. 네,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차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제가 골프채를 여러 개 실어본 건 아닌데 하나 실을 때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나만 실어도. 그래서 트렁크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다. 트렁크는 큰 편 아닌 것 같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거예요?
장점. 네. 일단 독 3사 중에서 제일 이제 가성비 있는 가성비 있고 독 3사 중에서 네. 가성비를 찾는 스포츠성에서 가성비를 찾으면 이 차이지 않을까. 근데 가성비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다, 그렇죠. 그 스포츠성을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장점. 장점. 네. 타보니까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 네. 장점.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러면 단점으로 갈게요. 타보니까 이건 단점인 것 같아. 단점.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요? 왜요? 단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요. 전혀. 방송사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리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점. 그러니까 차주님께서 그만큼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네,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있나요? 이거 좀 신경 좀 더 써주지라는 거. 물론 아까 이제 뭐 네, 시험 껐을 때 뭐 네. 그래픽 깨진다는 것도 분명 예.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예. 뭐 스피커 부분도 난 만족스럽지만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해주셨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외에 좀 다른 것도 좀 있으신지. 19인치 휠이 좀 들어갔으면. 지금 18인치 휠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LCI 전에는 19인치가 들어갔었는데 LCI 넘어오면서 이제 18인치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18인치였으면 더 좀 승차감은 더 안 좋아지겠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승차감으로 이제 좀 적합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그거 말고는 딱히 없으시죠? 예.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네. 있나요? 옵션은 뭐 딱히 제가 고를 수 있었던 거는 없었는데 네. 일단 빠져있는 옵션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 그거랑 이제 트렁크 킥모션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 없어도 저는 불편한 게 없어서 일단 그게 빠져있고. 반도체 때문에 빠진 거겠죠?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것까지 네. 넣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5 시리즈랑 진짜 가격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보면 뭐 차에 대해 색상도 그렇고 다, 네, 다 원하는 걸로 출고를 한 거라. 네. 딱히 후회되는 건 없다. 네. 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보증기 내에 수리하신 거 차 받고 나서 서비스센터 들어간 적 있나요? 아니요, 아직 첫 번째 오일도 갈질 못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 오일 간 적도 없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은 이제 BMW 서비스센터 물론 아직 가본 적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생각은 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네. BMW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입고시키려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거는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지역은 뭐 당일에 바로 입고가 되는데 어느 지역은 뭐 보름 후에 와라, 뭐 한 달 뒤에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요. 물론 지금 신차기 때문에 BSI가 남아 있어서 따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래도 일단 수입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지비잖아요. 네. 야, 그 유지비에 대해서는 차주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보험료가 확실히 일단 비싸고요. 제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보험료가 일단 국산 대비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그리고 연비도 뭐 340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32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신차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모품 갈아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딱히 유지비는 기름값하고 이제 차량 할부금 그리고 저 보험비 말고는 뭐. 아니, 그런 거 뭐 카페 보면은 네. 그런 글 많잖아. 내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잖아요. 네.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한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그분들한테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민감한 질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냥 내 생각은 한 이 정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차에만. 놀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 차값만큼만 벌어도 어.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값 정도만 벌어도 예, 차 이 유지비만큼만 벌 수 있어도 1년에 예, 어. 벌 수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또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거나 음. 뭐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면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적어도 신차값 대비 연봉 정도 돼야 되지 않냐라는 예.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차의 고질병, 결함, 장고장인데 물론 아까 다 말씀하신 거 이외에 다른 거는 없죠. 예, 잡소리나 풍절음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까 광진구 남자님이 타셨을 때 전기차냐 야,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을 듯이 네. 굉장히 정숙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 이슈, 카페 내 차량 이슈, 그래픽 깨지는 거? 근데- 요거구나, 요거. 기어봉. 네네. 그래, 예, 이슈는 뭐 이거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그냥 찬반 논란 이 찬반 정도. 논란이고. 네. 네. 이슈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슈까지. 뭐 리콜이 들어온다거나. 저 그래픽 깨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껐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예, 간헐적으로.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궁금하거든요. 저는 카푸어지만 네. 성공했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죠. 자, 그리고 하차감. 하차감. 네. 좀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서 네. 솔직히 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스포츠카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범퍼가 달라가지고 사람들 많이 쳐다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진 않나요? 그냥 잘 안 쳐다보고 저 차는 뭐지 하는 정도. 어차피 뭐지 않는 정도. 왜냐면 이제 음. 익숙하지 않은 외관이기 때문에 LCI에서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은 재미난 에피소드. 네. 물론 아까 뭐 성공했냐.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과진입해서 때려박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과진입해서요? 예. 네. 코너 과진입해서 때려박을 뻔한 적이 있어서 네네. 그때가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지 않을까. 큰일 날 뻔하셨네요. 꿈에서요. 꿈에서. 예, 그러니까 꿈에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예. 과진입이라는 건 너무 비애 때문에 코너링을 믿고 한번 돌려보자 예. 했다가 이제 했는데 일단은 예. 가까스로 할 때 빠져나갔다 예. 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 보겠죠?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차주께 보시기에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네. 뭘 말씀드려야 되지? 네. 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혹시 뭐 또 말씀하실 게 있나요? 뭐 한 번 더 말씀하셔도 되시고. 요거 그냥 영상 편지인 거죠? 네? 예비 차주님들한테. 그렇죠.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차에 대해서 이건 꼭 알아야 되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해라.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어봉 굉장히 편하고요. 이 디스플레이 커진 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 가까운 지인분께서 차를 산다. 예. 그래서 차주님한테 뭔가 이제 여쭤봤을 때 등급이라든지 나 뭘로 사야 돼? 뭐 또 뭐 사륜 사야 돼? 뭐 사야 돼라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차주님께서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신지. 색상도 그렇고. 제가 그분이 뭐 경제 상황이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차를 하나 추천해 준다면 이거 말고 이거 M340i 있거든요. 네. 그거 좀 사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M340도 페리가 되나요? 네. 이거랑 외관 거의 비슷합니다. M340을 추천을 해줄 것 같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좀 출력에 대한 거를 많이 느끼시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실내 공간은 만족하고 네. 뭐 다른 것도 다 만족하는데 이제 출력. 그거 처음 살 때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어떤 거요? 출력에 대해서는 처음 살 때 잘 그쵸. 나가니까 모르잖아요. 그쵸. 한 몇백 킬로 정도 타고 나서 갑자기 그런 목마름이 나온 거예요, 증상이. 일단은 200마력도 안 되는 차라 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처지더라고요.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고속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경우냐? 나 이 차 추천 못 하겠는데? 이런 경우다. 일단 뭐
제일 커버가 안 되는 게 이제 실내 거주성. 트렁크 좁은 거랑 뒷자리 그쵸, 좁은 거. 음. 뭐 뒤에 누구를 태워야 된다거나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 차를 사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아니고서야 다 타실 수 있는 남녀노소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5 시리즈에 근접하는 차량가격이다. 근데 그거는 5 시리즈가 좀 싼 편이라고 생각해서 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5점. 4.5점? 예.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죠? 이런 좀 조그만한 이제 좀 오류라든가 그런 게 좀 발견되는 게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가끔 스피커가 어디 한쪽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는 나오는데 뭐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있고 뭐 얻는 게 없는데. 아니 뭐 전화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뭐 네. 내비 소리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네. 간헐적이죠 그것도. 예, 그것도 근데 시동 껐다 키면 또 돌아오고. 아, 시동 껐다 켜야 돼요? 네, 그럼 또 돌아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거는 안 풀리더라고요. 시동 껐다 키면 다시 사운드 잘 나온다.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이거든요. 다시 산다면요? 네. 예. 다시 산다면 살 거냐? 네, 이 차가 똑같이 살 거냐? 아니면은 돈 더 모아서 340에 갈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왠지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예.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거든요.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차에 대해서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아니요. 차에 대해 이번만큼 말을 많이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예. 320i 순정 배기음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차주님 시동 한번 켜주시고요. 네. 밟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말인가요? 스포츠 모드. 노말로도 좀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되게 됐습니다.